그래요. 드디어 두 번째 과목입니다. 와, 이 두 번째 과목은요, 인간과학 및 시스템 안전과학인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적 대책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우리 바로 뭐예요? 여러분은 옛날에는 우리 디스크 환자를 허리만 해주네. 지금은 목도 해주고요, 손가락도 해주고, 손목, 하여튼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것은 다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 관리적 대책이에요. 이 관리적 대책으로 옳은 것입니다. 관리적 대책에는 작업 공간 배치한다는 것은 뭐요? 책상을 이쪽 저쪽, 이건 환경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작업 재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작업 순환 배치, 이것이 바로 니는 이 작업을 하지 말고 A 작업에서 B 작업을 해라. 컴퓨터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너는 디자인 해라. 이렇게 옮겨주는 걸 우리는 작업 순환 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고요. 보겠습니다. 근골격 질환의 다른 말로 CTD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골격 질환이라고 그러거든. 누적 외상맥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이거 오는 우인은 부적절한 자세, 바로 무리한 힘, 과도한 반복 작업, 연속 작업, 낮은 온도에서 해도 근골격 질환이 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직업병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관리적 면, 공학적 및 치료적인 면인데요. 관리적인 면은 봐요. 짧은 간격의 작업이라든지 전환을 자주, 이게 바로 우리 3번 답이 됐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준비운동, 수공구의 적절한 사용, 작업 순환시켜, 요 내용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관리적인 면이 되겠고요. 둘째, 공학적인 면은 역시 자동화 작업을 해야 돼, 자동화. 그 다음에 직무 재설계, 작업장 재설계, 수공구 재설계 뭐 이런 거고요. 치료적인 면은 역시 휴식,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초음파 적용, 보호구 사용, 적절한 투약 등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교재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죠. 청각 신호를 식별할 때, 청각은 뭐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기보다는요, 까다로운 문제. 청각 신호의 식별을 위해서 사용하는 척도라고 해서 척도. 척도는요, 이 보면 알겠지. 이 청각 신호를 식별하는 것은 MAMA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유일하게 청각 신호에 식별하는 방법이 돼요. 이걸 가지고 방법이 되는데 나머지는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들으면 AI는 뭐냐 그러면 바로 맥료도 지수라고 해서 요것만으로도 상당히 시험에 잘 나왔던 겁니다. 그뿐 아니고 JND는 작을수록 차원의 변화를 쉽게 검출하는 지수, PNC는 실내 소음 평가 지수인데 유일하게 요 문제도 이번에 처음 나왔던 거예요. 청각 신호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척도를 가지고 MAMA 뭐 기억하면 되겠고요. 23번째입니다. 인체 측정의 응용 원칙이에요. 사람을 측정하는 데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측정할 때는 뭘 우선적으로? 첫째는 뭐니면 해도 내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조절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꽤 많이 나, 다른 말 조절식을 조정범위라고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의자 높낮은 통상 자동차 좌석의 전후 조절, 이게 바로 마음대로 해가 키 작은 놈이나 큰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조절식 통상 5%치부터 5부터 95까지 적용을 하는데 가장 많이는 90% 범위를 수용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 가지 그림으로도 제가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째. 우리 일반적으로요, 연구조사한다 그러잖아. 연구조사에서 하는 기준의 척도의 신뢰성을 넣으면 야, 믿을 수 있는 걸 뭐를 믿을 수 있어요? 믿는다. 나는 너를 믿노라. 요사이 안 믿어서 나를 믿는 거는 바로 반복해서 자주 만나보세요. 그게 바로 반복. 여러분도 사람을 자주 보면 알겠죠. 만나보면 그 사람이 좋고 나쁜 점을 나를 믿냐, 그걸 가지고는 반복성이라고. 그래서 우리 연구조사는 적절성, 무효면성, 기준 척도의 신뢰성인데, 제가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상 AA가 나오지만 어떻게 항상 2+입니다. 거기를 모두 A 2+니까 여러분의 2+ 기분 좋게 하라고 A를 항상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째. 정보를요, 요거도 처음 나온 문제. 정보를 유리나 차양판에 중첩시켜 나타내는 표시장치를 뭐라 하는, 바로 이게 요사이 이거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LCD와 LED를 합쳐놓은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젊은 사람 혹시 여러분 차에도 이걸 하는 걸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HUD라고 정보를 유리 헬멧 차양판을 통하여 외부 세계와 중첩시켜 표시합니다. 이거는 사실 은행 문제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번 시험에도 계속해서 나온 거, 바로 2015년 들어와서 새로운 문제가 들어갔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문제를 봐야 돼. 지금도 우리는 2015년 3월 8일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생각을 못하고 내년 2016년에 돼야 이런 문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정제수의 안전기사를 봐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요.
26번째네요. 40세 이후입니다. 40세 이후가 되면 노화의 인체의 시지각 능력 변화 틀린 것은 간데 제가 이 얘기한 가장 사람이 늙으면 노화 현상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라 그랬어? 눈이라 그래서 두 번째 귀라 그랬습니다. 바로 저는 다초점 렌즈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벗어도 잘 안 보이고 써도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가급적 지금 강의하기 위해서는 제가 쓰고 하고 있지만 학생들한테 출석 부를 때 주로 벗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해요. 야, 늙으면 세상을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 지금도 변함없이 60세 되면요. 공직에서는 은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70 넘고 80 되는 사람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 사업 사장하는 사람은 100살 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젊음을 위해서 저는 꼭 일하면 제가 맨날 욕을 먹어도요. 정말 노령 인구가 문제 아니고 젊은 청년 실업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따면 취직시킬게. 지금 여러분의 강의 듣는 분들도요. 혹시라도 취업이 안 되면 저와 상담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저 강의를 10만 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저는 책임지죠. 단 한 분이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답변할 때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쓰죠. 여러분 강의 듣고 떨어진 사람 없어요. 항의하시라고 그랬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 때까지 제가 수강해도 좋다 그랬으니까요. 보겠습니다. 40세의 노화의 인체의 시지가 눈이 어떠냐 하면 근시력이 저하되죠. 눈에 힘이 없어. 눈동자도 맹쾌하지 못해. 눈에 전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둘째, 희광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돼. 희광이 뭐예요? 희광은 민감도 저하 안 되는 게 저하되는 게 당연히 희광은 뭐예요? 무한대 불빛이 번쩍 빼는 게 눈의 조도를 약하게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돼. 민감도가 저하가 되는 거 요 해놨어요. 이거는 망막에 이르는 조명량이 감소되고요. 대비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되지. 희광은요. 불빛 비추는 애기도 싫어해요. 답은 2번이에요. 망막에 이르는 조명량이 감소하고 수정체가 변성이 되고 바로 대비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되는지 희광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되는 건 아니다. 그래 답은 뭐 오히려 희광은 어떻게 감각이 없어 늙으면 불빛이 와도 오는지 안 오는지 늙으면 그래서 뭐 옛날 말로 죽어야 된다. 근데 그건 아니지만 늙으면 뭐가 없다? 센스가 없어요. 가자고요. 27번째요. 아 이거는 뭐 주워 먹죠. 조정장치를 3cm 움직였더니 표시에 지침 5cm 움직였다면 요거는 이제 CRB 혹은 D분의 C 뭐 이렇게 D분의 CRB로 해도 되고 D분의 C도 해도 되고 또 Y분의 X 해도 관계없어요. 바로 R분의 C는 표시기계 지침 변화 양분의 뭐요? 5분의 3이니까 간단하죠. 0.6 어디 있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가자고요. 28번은요. 고열 환경 엄청 뜨겁습니다. 사우나 왔습니다. 심한 육체 노동 후에 탈수와 뭐요? 물기가 없어 애가 소금 먹어야 되는 거. 탈수와 체내 염분 농도 부족으로 답을 다 근육의 수축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열경련이 열에 경련이 사람이 막 쓰러질 정도 아니고 완전 비비 꼬이죠. 이런 열경련 현상을 말하는데요. 용어의 정의를 제가 다 했어요. 열발진, 작업환경에 흔히 발생한 피부장애 땀띠를 가지고 우리는 열발진. 그래서 땀띠 납니다. 여러분 땀띠 나죠. 둘째, 열경련. 바로 금방 했던 거. 고열 작업에서 심한 근육 작업에 근육의 수축, 경련이 일어나는 탈수와 체내 염분 농도의 부족에 의해 야학이 되는 장애를 가지고 우리 뭐라 그런다? 열경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열소모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 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사병. 이거는 어디야? 사막에 나는 거죠. 수분과 염분 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고 갑자기 의식 상실 빠져 열사병이 있잖아요. 열경련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사병, 그래서 사막에 일어나는 이런 것도 표현하죠. 그다음 열허탈입니다. 고온 노출이 계속돼 심박수가 증가 일정 한도를 넘었을 때 순환장애. 열피로입니다. 고열에 순환되지 않는 작업, 장시간 고열 환경에 정적인 작업을 할 경우 열정. 그러나 우리가 알아둘 것은 바로 열경련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9번째요. 29번째는요. 인간과 기계, 맨머신 시스템 평가에서 인간 기준의 척도 유형이 다른 것은 우리 인간 기준의 척도는 여기 먼저 봐야 돼요. 사실은요. 그 화학적이냐 정기적이냐 신체적이냐 활동적이냐 태도적인데 실제 여기서 알아둘 것은 안락감이라는 것은요. 바로 심박수 산소 소비량. 그러면 화학적인 것은요. 혈액 성분, 요성분, 산소 소비, 산소 결손, 산소 회복 열량이고요. 정기적은 내전, 심전, 근전, 안전, 전기피부. 그 다음 신체적인 혈압, 맥부, 호흡수, 작업 속도. 그런데 뭐요? 바로 안락감 어디에 속하냐? 태도에 속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뭐요? 정기적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뭐야? 답은 뭐가 돼요? 우리는 알아둘 것은 안락감이 되겠습니다. 30번 왔습니다. 인체의 피부와 허파로부터 하루에 600g의 수분이 증발될 때 열 손실 금방 열 손실은
37도에서 물 1g을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2410줄이라 그랬는데요. 열 손실률은 뭐요? 증발 시간 분의 증발 에너지죠. 증발 시간은 몇 시간?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24시간이에요. 24시간인데 단 37도씨 1g에 필요한 에너지는 여기서 알아둘 게 항상 이거는 24시간 60초를 무조건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루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루라 그러죠. 하루. 하루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하루 하니까 여기서 알아서 증발 에너지는 얼마예요? 하루에 600g이라고 그랬어요. 600g에 몇 줄이에요? 2410. 그렇게 하니까 답은 17W라고. 이건 우리가 수없이 반복됐고 가연도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 우리가 반복됐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째예요. 이거는 뭐 쉽게 눈으로 봐도 계산이 돼. 탑사상을 하라는 게 뭐예요? 엔드 게이트야. A, B, C니까 여기서 컷셋은 꼭 알아둘 게 있습니다. 여기 엔드 게이트는 어떻게 해요? A만 돼도 안 돼요. B만 돼도 안 되죠. 바로 여기 뭐가 돼요? 입력을 시킨 뒤에 출력을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노? 바로 뭐야? 모두 다 돼야 돼. 한 놈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A, B, C라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번째요. 시스템 중에서 FMEA에 적용되는 FMEA는 뭐라 그래요? 고장형 유형평가 기법이니까 알아둘 게 있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잘 나타나요. FMEA는요, 바로 시스템 구상 단계는 우리가 뭐요? 이것은 바로 PHA. 그 다음에 시스템 구상, 시스템 정의 되는데 우리는 FMEA는 개발 단계 했고 시스템 구상에서 정의 개발 단계 모든 거 FH가 적용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아둘 게 FMEA는 어디에 해당된다? 시스템의 개발 단계에 해당된다. 33번째입니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의 고장을 형태별로 똑같은 답이네. 분석할 그 영향을 검토하는 시스템 안전 분석 바로 금방 32번에서 했던 게 바로 FMEA잖아요. 그 1번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밑에 FTA부터 시작해서 하잡까지 다 했습니다. 하잡 묘사이 말이 돼. 이거는 하잡 해습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 사업자의 요인을 파악하는 거다. 알아둘 것은 FTA부터 하잡까지 다 했습니다. 34번입니다. 이런 거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으로 이런 문제 나왔어. 구성요소의 명칭과 구성요소 방식, 자동 시스템 작동 방식, 위험 영향, 서브 시스템 위험, 환경적 요인, 위험 관리. 이게 이런 도표를,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든 것은 어디에 적합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데 어느냐 하면 이게 뭐냐 그러면 결함위험 분석의 FH, 정의에서부터 구상 단계까지 가는 결함위험. 앞에 우리는 31번에서 했던 내용을 똑같은 거지만 조금 변형시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동작경제의 원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동작경제의 3원칙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동작경제의 원칙은 가급적 적게 일하면서 고효율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제의 원칙하고 동일한 내용이 돼요. 동작경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면 낙하시공방 방법을 선택한다. 그냥 떨어뜨려. 내 딱 손만 까딱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 우리는 낙하를 던질 수 있는 것은 투하 설비는 얼마? 3m일 때 투하 설비를 사용. 그 말도 우리는 알아둘 수 필요해서 어디에 해당된다? 건설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양손은 동시에 반대 방향 움직여. 맞죠? 이렇게 하면 이게 발도 마찬가지야. 오른발이 나가면 왼손이 올라가야 돼. 왼발이 나가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당연히 거고.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리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자연스러워야 돼. 물 흐르듯이 해야 된다. 양손을 동시에 작업을 동시에 끝내. 맞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틀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굳이 이걸 나눈다면 동작능 활용 원칙, 작업량 절약의 원칙, 동작 개선의 원칙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36번째 보겠습니다. 36번은요. FT도에서 입력 현상이 발생, 어떤 일정 시간이 지속한 후에 출력이 요게 바로 키죠. 일정한 시간이 지속되는 출력이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고. 답이 보였어요. 지속. 똑같잖아. 뭐요? 지속.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런 건 지속기호는 요런 주기호 외에 보조기호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거가 위험지속인데 입력 현상이 생겨서 어떤 일정한 기간 지속될 때 출석이 생기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위험지속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째입니다. 37번째 여러분 보세요. 정상사상 T예요. A, B의 발생 각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얘 어떻게 A와 B를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야.
두 개 곱하면 얼마? 1에 10에 마이너스 2성과 2에 10에 마이너스 2성 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얘는 두 개 다 어떻게 더하면 돼. 4는 그럼 2번하고 4번 둘 중에 답이야. 그래 여기 해보니까 1하고 2는 곱하면 이런 게 있나 없나? 바로 여기서 있을 수가 없죠. 2.9번. 바로 답은 2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38번째입니다. 38번은요. 사후 보존의 필요, 수리 시간에 평균치 용어를 정의를 맨날 수없이 했던 거예요. 바로 여기 수리 시간에 평균치를 가지고 뭐라 그랬어? 우리는 MTTR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수리 시간 MTTR은 평균 수리율분의 1. 다시 MDT는 평균 정지 시간은 보존 작업 수분의 총 보존 작업 시간으로 이렇게 나타. 특히 여기서요. 보충학수로. 그럼 MTTF는 뭐냐? 고장 시간. MTBF 뭐냐? 평균 고장 가격.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39번째입니다. 제가 항상 좋아한다는 말 1강부터 시작했어요. 안전설계와 페일세이프 설계라고 그랬어요. 요게 페일세이프하고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페일세이프 설계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뭐냐 하면 인간이나 기계나 가오나 동작상의 실패가 있더라도 기계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가끔씩은 우리 집사람이 잔소리가 빨리 오라는 것도 일종의 페일세이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참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페일세이프를 설명하는데 내가 인간이나 기계나 가오나 동작상 실패가 이중 삼중으로 기계적으로 통계 방법을 가하는 보이지만 사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반복하는 것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약자 편에 서서 했는데 지금 내가 학회에서 만나 한마디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걸 틀린 이야기를 자꾸 나한테 반박해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바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설계 방법. 이거는 기계적인 방법이 맞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능적인 안전대책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바로 페일세이프라는 것. 그래서 이중 삼중 통제하고 오류발 피해 최소 대책을 하고요. 풀프루프는 사람에 대한 인간의 착오나 착오 미스 등으로 휴먼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기계 설비나 부품 안전적으로 작동해 설계하는 방법이 풀프루프입니다. 그래서 페일세이프보다는 풀프루프가 한 단계 앞선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두 번째 과목도 마지막 과목이에요. 40번째죠. 음성 인식에서요. 사람 말 인식에서 이해도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 음소, 뭐 이렇게 도레미파솔 음절, 단어, 문장인데 가장 좋은 것은 한 문장을 줘야 돼. 철수야 어디 가서 밥 먹으라 그래. 밥 먹으라 그러면 누구 보고 먹으라 그래. 주어와 목적어가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음성 인식 방법. 바로 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문장을 말합니다. 제가 문장을 말합니다. 바로 뭐야? 문장이죠. 그래서 가장 이해도가 좋은 것은 문장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 2과목 인간공학문 시스템 공학까지 마무리했습니다. 3과목에서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